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따라서 낙폭을 점차 키우며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8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장중에 중국이 경제 둔화 속에서 대출 우대 금리를 20개월 만에 전격 인하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아시아 증시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맨친 의원이 조 바이든 정부의 2조 달러 예산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투심은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특히 15거래일 만에 1190원대로 올라서면서 6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1%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WHO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미국의 경우는 연말에 일평균 1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였고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모두 다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2961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99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최재원 전문위원이 대기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실시간 소통 창구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오픈맨은 최충성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좀 하락세가 짙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일제히 조정 마감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앞으로의 경제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전체적인 투심이 좀 위축이 됐고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도 심각해 보이는데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일단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제 오미크론 공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글로벌 증시가 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테이퍼링 금리 인상 관련돼서 이제 긴축 결정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악재는 해소된 듯 했어요. 일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벗어난 듯 하였으나 일단 코로나가 이제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후에는 이제 연준의 긴축 스탠스를 지속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내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도나 우려감이 좀 지속되는 시장이고 중국 관련된 이슈나 러시아 관련된 그런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시장이 마냥 좋을 것이다라고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기사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시작해서 이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시고 뉴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수는 항상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겁먹을 필요도 없이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걸핏하면 나오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도 좀 발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피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외 변수로 인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급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런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독일이나 어제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이제 뭐 좀 눌림이 나왔지만 밑골을 달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아침에는 뭐 지금은 좀 양호한 모습이에요. 지금 동시효과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예상 지수가 뭐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강보합권 출발해서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해서 접근하신 것보다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지금은 하락 트렌드를 조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천천히 보시고, 코스피 기준으로 2,900선 좀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뭐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등락을 좀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차분하게 좀 매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지수상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나 종목 관련해서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기존에 굉장히 좀 상승 후에 쉬어가는 종목들을 선별을 잘 하셔야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천천히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택홀딩스 저번에도 좀 살펴왔었는데 대덕전자라든지 PCB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고 상승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연계된 자율주행 흐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 관련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그런 구간들이고 상승 후에 눌림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관련주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율주행 관련 뭐 해서 이제 파생을 시킨다면 완성차 관련된 그런 업체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뭐 현대차나 기아라는 종목들도 일단 박스권 계속 좀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세 전환의 모습이 좀 확실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뭐 지금 당장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쉬어가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견할 시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기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나은 흐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추세적으로 완전히 한 9만 원 이상을 좀 벗어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상승을 강하게 했던 두나무 투자 관련된 종목들, 뭐 하나투자증권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하나투자증권 상승 후에 눌린 구간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보자. 제가 5,000원 구간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상승이 좀 시작됐고, 뭐 토스 기업 가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6개월 만에 뭐 4조, 5조에서 지금 16조로 펌핑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뭐 상승이 강하게 나온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전자 인증이 대장으로 좀 움직였고 상한가에 좀 달성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2월도도 상승이 나왔고요. 이슈에 의해서 따라가는 종목들은 뭐 급하게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종목, 뭐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조금은 부대장으로 움직이는 한 발 좀 늦지만 그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국전자 인증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상승 나올 때 따라 으시기보다는 매물대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후에 좀 눌린 구간을 만들어주면, 지금 121선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뭐 마냥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상승 후에 눌린 구간에서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눌린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급하지 마시고 일단 차분하게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시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거래량도 일본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고 쉬어가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견할 시에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1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새벽 미국 증시 그리고 전일 밤 유럽 증시는 모두 오미크론 공포 속에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가 1%대 그리고 S&P 500 지수도 1.1%, 나스닥은 1.24%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 어제 유럽 증시에서도 이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서 재봉쇄 우려가 일어남에 따라서 독일 증시 닥스가 1.8%, 야크 지수도 0.8% 떨어졌고요. 런던의 FTSE는 0.9%대 내리면서 7,19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가 개장 전에 조금 뜨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4%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800원 챙겨가고 있고요. 7만 8천 원 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인데 3.3% 급등하면서 전일 대비 4천 원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만 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4%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본주 따라서 0.7%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혼조세입니다. 일단 카카오가 주가 움직임이 없는 보합 상태에서 출발하고요. 삼성 SDI는 0.4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LG화학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 0.15%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1,0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각각 0.4%대,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도 좀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우리 본장들 코스피가 2,981선까지 회복해줬고 코스닥은 994포인트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기관의 금융투자 그리고 기타 법인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0억대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특히 선물 시장에서 어제 좀 대규모로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와 순매수 쟁탈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 지금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304억 원대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로 강보합권, 에코프로비엠이 0.3%로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가 12만 4,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NF가 0.5% 상승 출발하면서 지금 20만 원 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HLB가 나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72% 떨어진 34,650원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네, 오늘 시젠이 좀 급등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을 긴급 수출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메이드는 썬데이토즈에 대한 인수 체결 소식이 있었죠. 어제 썬데이토즈 강세 보인 데 있어서 위메이드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1.8% 올라가면서 주가는 16만 3,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약세장이었던 글로벌 증시가 오늘 다행히 좀 반등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예상 외로 상승 출발에 성공했는데 오늘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발적인 매수세일지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내년 시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어제와 오늘의 흐름들은 여전히 조정 속에 있는 흐름이고요.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 들어주는 정도의 흐름인데 아직 바닥을 친 것은 아닙니다. 바닥을 칠 거면 3,050을 돌파를 하든가 아니면 강하게
오늘도 3,000을 안착을 하며 3,050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닥을 치려는 모양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여전히 조정 중에 있고 지금 이 시장은 그냥 연말장에서 나와주는 딱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급등 없고 급락 없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있는 건데 어제 생각보다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고 어제 미국 시장이 오미크론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선물 지수가 떨어졌었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떨어지고 해외 시장도 떨어졌는데 차트를 보면요. 해외 시장 흐름 차트를 보면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쪽까지 밀려도 상관이 없는 자리인데 밀리긴 밀렸는데 아래 꼬리를 달렸다는 것은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빠졌다고 얘는 이렇게 개파락을 주고 플러스로 나는 것처럼 플러스는 아니지만 개파락을 주고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거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요, 제가 과거의 흐름을 이렇게 캡처를 떠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작년 2월 24일부터 해서 3월 16일까지 이 다우존스 차트거든요. 다우산업 보이죠? 다우산업 이렇게 일별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79%, 마이너스 5.86%, 마이너스 9.99%. 그리고 3월 16일 날에서 다우존스 마이너스 9.78%.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러한 빠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9%까지도 박살이 납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1% 가지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제 봉쇄 때문에 그때처럼 폭락 나오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신의 한수 시간대에서도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정말로 그 코로나 때문에 폭락할 거면요. 마이너스 어제 5% 빠졌어요. 미국 시장이. 그리고 오늘은 마이너스 9% 빠지겠죠. 내일도 마이너스 7% 빠지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의 사태를 벌어질 텐데 이런 사태가 아니고 지금 나오는 미국 시장의 흐름은 딱 그냥 연말장에 원래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요. 원래 저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빠지느니 그런 걱정은 부끄러 매라. 만약 오미크론 때문에 재봉쇄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다우존스 나스닥 마이너스 5% 이상 빠져야 됩니다. 한 번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날도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7% 빠지고 마이너스 9%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오미크론 빠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한 20% 정도 다우존스 나스닥이 빠진다. 그럼 진짜로 경제 재봉쇄 때문에 폭락하는 게 맞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원래 정상적으로 연말장에서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뭐 금리 인상 이슈가 되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뭐 1%, 2% 정도는 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지금 그것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원래 정상적으로 연말장에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흔들리게 되면 2,950과 2,900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도망가는 장이 아니고요. 저점 매수해야 됩니다. 저점 매수해야 돼요. 일단 IT 부품주가 제일 만만해 보이니까 IT 부품주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 쪽들 저점 매수를 하는데 뭐 주성엔진이나 이제 하나마이크로나 이제 많이 떠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내려오면 그런 애들 사시면 되는 거고요. 파트론도 내려오면 그런 애들 사시면 되는 거고 또 어제에서도 제가 이제 미래나노텍스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런 애들 물론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애들이 조정받으면 시장 흔들리게 되면 이런 애들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 사면 되는 겁니다. 내려오면이라고 했어요. 내려오면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2,900으로 떨어진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겁먹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은 어제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우리나라 시장 먼저 미리 빠졌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권역이 있습니다. 0.5, 0.4 이렇게 플러스 권역이 있다 보니까 어제 빠졌던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주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또 폭등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요. 또 쫓아붙지 마시고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셔라.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지는 거고요. 폭락이 없으니까. 지수는 2,950, 2,900 저점 그리고 3,050 돌파 전에서는 아직 바닥 친 거 아니니까 저점 매수만 잘 하면서 잘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폭락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년장 좋을 거다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으로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주신 종목은요. KH바텍입니다. 자, KH바텍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자, 폴더블4 힌지 관련주 쪽이죠. 실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 모양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모양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그동안 빠졌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등을 줄 때에서 바로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 조정을 끝내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당기 순이익이 지금 흑자 전환이 됐죠. 올해 단기 흑자 전환했고 내년과 내후년에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전망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폴더블폰 힌지 사업이 본격화될 거고 그에 따른 이제 실적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2%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341%나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일단은 좋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주고는 있는데 종목 차트가 그닥 별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서 다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혹시나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유가 되는 종목이지만 매수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관망을 했다가 IT 부품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거나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원 ENC라는 종목인데요. 세원 ENC. 이게 4월 달에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세원셀론텍이라고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원셀론텍의 이름에서 세원 ENC로 이름을 바꿨는데 올해 4월 달에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쪽이라든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쪽들 위주로 많이 사업을 작년만 하더라도 그거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는데요. 지금 신사업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얘네들이 하는 사업들이 이제 원래 이제 화학 플랜트, 석유화학, 그다음에 오일, 가스 발전 플랜트 설비, 그래서 기계 쪽도 하고 유공합기기, 자동차 설비라든지 공작기계, 철강 쪽도 하고 그다음에 세포치료제, 제대혈 보관, 그다음에 콜라겐 화장품 뭐 이런 바이오 사업 부분들도 왔는데 이제 신사업을 뭐 하고 있냐면 드래곤 라자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을 활용해서 이제 게임 개발 사업도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서는 이제 창공 아레나라는 이제 게임을 내년에 또 출시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그거를 게임하는 걸 모양을 봤는데 그래도 재밌게 생겼더라고요.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좀 먹힐 수 있을 드래곤 라자, 이거 좀 오래된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유저는 있는데 엄청 성공한 건 아닌데 그래도 유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창공 아레나 요런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게임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사업을 NFT 사업도 같이 결제 시스템으로 NFT 서비스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뭐 메타버스 게임도 개발한다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사업을 또 돌리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세원 ENC는 러시아 로켓 전문 기업하고 이제 석세스 로켓과 업무 협약도 맞으면서 이제 로켓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또 여기 이제 스페이스 세원이라고 그 자회사인데요. 한국형 극초량 로켓 개발을 위해서 위성 및 로켓 발사체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과 협업을 또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로켓 사업도 하고 있고 게임 사업도 하고 있고 NFT 사업도 하고 있고 메타버스 이슈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실적들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세원 ENC 보면은 여기 지금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서도 좀 이슈가 좀 흑자로 계속 이어진다라 그러면은 이 주가는 좀 더 여기서 더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세원 ENC는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도에서도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이거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그리고 개장 상황까지 짚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CJN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한번 짚어봤을 때도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 현재는 5% 가까이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코로나 진단시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CJ는 지난 19일 오후에 280만 명분의 진단시약을 실은 특별 전세기를 띄우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 체코, 리투아니아 등 5개국에 긴급 운송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시약 공급을 위해서 전 세계를 띄운 거는 작년이죠. 작년 4월쯤에 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세가 좀 심각해졌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시젠이 전 세계로 진단시약을 수출하는 5개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석 달 전과 비교해서 최대 20배까지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8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오미크론 감염자도 10,000명을 넘어섰고요. 프랑스도 5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이탈리아와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는 10,000명에서 2만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의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감이 쏠리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6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시즌 최근에 11월 말부터 83,900원까지 주가가 튀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내려왔고 다시 조금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21선은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어제 양봉 뜨고 오늘도 견고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현재 가스 종목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스 종목 관련주들이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립구도 심화 등으로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 국경에서 군사적인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미국은 노드스트림2를 폐쇄한 것도 지금 천연가스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어제 국내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을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대성에너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 넘게 상승하면서 8,3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대성에너지 오늘 약간 갭상승 출발했는데 8,810원대 터치하고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승하는 양봉의 형태로 주가 거래 중이고요. 최근에 우하양 곡선으로 좀 21선이 내려오다가 오늘에서야 좀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상승분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윗꼬리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주가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또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2월에 상장한 그런 회사고요. 지난달에는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관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렇게 자금 유치까지 더해진다면 내년 해외로 진출할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주가는 26,3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11월 말에 17,200원대 저점 터치한 이후에 현재까지 주가가 10,000원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고 현재는 27,200원 터치했다가 상승분 한 700원 정도 반납하고 26,5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수와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0.3%대 상승하면서 2,97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지수 상승을 좀 반납한 모습이고 차트로 봤을 때는 탄력을 좀 잃으면서 떨어지는 역 W 모양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으로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1,424억 원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순매수 우위 44억대 보이면서 동반 매수세에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개인들이 강한 매도세를 장 초반 보이고 있는데 1,400억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코스닥은 현재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반전한 모습이죠. 좀 가파르게 현재 지수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0.3% 떨어지면서 987억 원, 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세가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546억대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340억대 그리고 기관들이 260억대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리고 매매 동향까지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HTS에서 보이는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MPC고요. 현재 13.58% 상승하고 있습니다. 8,280원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다음 종목 보시죠. 네, 2위 종목 에디슨 EV 보겠습니다. 에디슨 EV 최근에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6.42% 급등 중이고요. 28,200원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대금 할인 합의 소식에 어제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오늘도 상한가에 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에디슨 모터스가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측이 요구한 수준인 51억 원의 삭감안에 선에서 인수대금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에디슨 모터스는 12월 말까지 인수대금의 10%인 가계약금을 납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쌍용차가 인수가 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에디슨 EV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3위 종목 보시죠. 네, 3위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9시 13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순위에서 좀 내려간 모습이고요. 한국 BNC는 치료제 관련주로 급부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안트로퀴노놀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가 전망이 되면서 향후 행보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안트로퀴노놀이 앞으로 치료제로 또 개발이 된다면 한국 BNC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 보시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랐는데 12월 1일 17,950원이었던 주가가 한 2배가량까지 상승을 했고요. 어제 34,750원대 최고 터치하고 오늘도 여전히 추세를 지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 전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5일선 위에서 음봉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4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4위는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매수하시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는 0.9% 올라가면서 77,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원만 더 올라간다면 78,000원대 돌파가 가능한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SK하이닉스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 따라서 두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제 미국 증시는 사흘째 하락을 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내림 마감을 했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속에서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2월 초반에 75,000원 선에서 78,600원까지 강세 보이다가 최근에는 횡보하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통해서 상승 추세에 돌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5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5위 종목은 PHC고요. 네, 현재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205원대에서 거래 중이네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PHC도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 지금 독일과 러시아, 태국 등으로 판매 확장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집중받고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PHC는 장 초반에 1,290원대 터치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고 여전히 우상향 곡선 그려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수들 자세하게 체크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코스닥이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강한 낙폭을 키워가고 있어서 중소형주 가지신 분들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개장 상황은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가 좀 눌리는 모습인데 어제 백전백승에서 제가 어제 조금 내릴 때 원래는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번 주 월화 정도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봉의 아랫꼬리를 만들고 이번 주 후반부에는 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예상대로 좀 하락이 나와주었는데 생각보다 좀 강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코스피가 일단 단기적으로 2960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2960이 중요한 자리인데 2960을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깨주는 게 2960을 이탈하고 조금 더 조정을 받아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일단은 뭐 변수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시나리오가 하나로 조금 정리가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깼다가 갔으면 하는데 일단은 지켜준다면 그대로 반등을 할 거고 못 지켜준다면 조금 더 횡보 조정 기간을 이번 주 정도까지는 거치고 다음 주나 가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상승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96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엄청 걱정하시는 저점을 깨는 하락은 당장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올라왔을 때 조금 현금화를 해두셨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오늘 정도에 봤을 때 오늘 종가상 2960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짧게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좀 저도 익숙한 종목인데 진매트릭스는 유전자 분석 및 맞춤 의료를 위한 분자 진단 업체로 진단제, 의료기기, 백신, 천연물을 포함한 신약 또는 이제 건강 개선용 소재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런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진매트릭스는 한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시즌이라는 회사들이랑 함께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공인 백신 전문 기관인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진행된 바이러스 공격 시험에서 진매트릭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접종군이 야생형인 우한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100%의 방어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호재에 힘입어서 주가가 크게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9,150원 정도의 지지라인, 여기 부근의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바닥권 박스권을 잘 형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나와주는 거래량도 나쁘지 않아서 9,1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은 조정 후에 반등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14,000원 그 위로 이제 18,000원의 저항대를 뚫어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반등하려는 의지가 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9,150원을 지켜준다는 조건 하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150원을 이탈해버린다면은 5,800원 부분까지 추가 하락이 예상되니까 대응이 필수적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까 설명드릴 때, 이 진매트릭스 백신 후보 물질이 우한 바이러스랑 델타 변이까지만 100%의 방어 효과를 나타냈고 현재 우세종으로 추정되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호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 주의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창재지라는 종목인데요. 한창재지는 산업포장재인 백판지와 고급 특수판지를 생산하면서 내수 및 수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한창재지는 최근 계속되는 골판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세를 탔는데 또 최근엔 국내 최초로 완전분해 친환경 종이컵 개발 소식이 환경부가 일회용품을 환경표시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 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 지수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는 소식과 맞물려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및 탄소 중립 정책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환경 문제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수혜주로 꼽힌 한창제지는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한지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제지는 이런저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1970원 부근의 지지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반등의 기미라고 해야 될까요? 반등의 흐름, 이 반등을 위한 좀 힘이 좀 굉장히 약해 보이고 추가적인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면 유력한 지지라인 후보로는 이전에 지키고 나서 강한 반등이 나왔던 1650원 부근을 1차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1650원까지도 이탈된다면 1280원 부근까지 하락을 의식해야 하고 정말 만약 여기까지 1280원까지 간다면 매우 강한 반등이 기대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강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반등의 여지가 좀 약하므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휴젤이라는 종목인데요. 휴젤은 바이오 의약품 전문 업체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보톡스 관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좀 단어가 어려운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이라는 미생물을 기반으로 A형 보톨리눔 톡신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개발 제조하고 국내를 포함해서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의 24개국에서 시판 중이며 현재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하여 약 30개의 국가에서 허가가 진행 중이고 이외에도 필러, 의료장비, 화장품 등의 사업 부문도 같이 영위 중입니다. 휴젤은 현재 호재와 악재를 좀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휴젤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 안정청으로부터 보톨렉스주 등 품목 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 통지와 함께 패스트트랙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또 거두 공장에 대한 유럽 GMP 인증을 발급받으며 EU GMP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도 함께 있으면서 현재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갖고 있기에 이슈만 가지고는 주가 전망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차트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은 현재 14만원 부근의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조금씩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4만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위에 저항대도 일단 굉장히 많고요. 한 번에 돌파해낼 정도의 강한 반등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반등을 한다면 20만원 정도는 도전해 볼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인 반등 관점에서의 접근은 좋아 보이고 아마도 저항을 맞고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관망이 좋아 보이니까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 자신이 좀 있으신 분들은 14만원의 지지라인을 좀 확인하고 20만원 부근의 저항 라인까지 확인을 좀 하시면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세 종목 진메트릭스, 한창제지 그리고 휴젤까지 증시 전망과 함께 짧게 짚어드렸는데요.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크게는 시나리오를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3가지 중에서 만약에 2960을 이탈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960을 이탈하면은 조금 굉장히 하나로 좁혀집니다. 시나리오가 하나로 좁혀지고 2960을 이탈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전에 형성했던 저점이죠. 저점을 이탈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한 1%도 안 돼 보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2960 오늘 기준으로 2960을 이탈한다면 조정보다는 깊은 조정이라기보다는 횡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테마주들 위주로 한동안은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간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다 연말에 상승 랠리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 기준은 2960이고 상승 랠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연초
뭐 1월에나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저점 깨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 관점만 좀 생각해 두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은 크게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차트를 크게 보시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마음을 급하게 먹을수록 위아래 움직임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멘탈 관리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좀 차트 크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한동안은 행보 조정을 약하게 받는 정도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차트 크게 보시고 크게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첫 번째 섹터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입니다. 현재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죠. 제가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레인보 로보틱스도 현재 18.18% 상승하면서 주가는 26,65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LG전자가 0.8%, 고영도 1.6%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페스는 반도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데 현재 0.7% 가까이 상승하면서 36,3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로보스타라는 종목 9.8% 급등하고 있습니다. 25,7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ST큐브가 0.12%, 셀바스 AI도 로봇 관련, AI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0.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은 휴림 로봇도 있고요. 유진 로봇이 현재 18%, 로보티즈가 12%, 그리고 로보로보는 28.6%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입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고 이번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해서 현대글로비스가 0.9% 상승하며 1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코스모화학이 0.35%,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4.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전일 대비 350원 상승하면서 주가는 7,6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폐배터리 현재 섹터 대장주는 MPC고요. 현재 10.8% 급등하면서 8,0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입니다.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67% 상승하면서 38,450원 지나가는 중이고요. 서울가스가 0.95%, 삼천리가 0.23%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도시가스 대장주 대성에너지입니다. 10.7% 급등하면서 전일 대비 810원 챙겨가고 있고 그 뒤를 잇는 대장주 GSE죠. 지금 대성에너지와 GSE가 계속 상승률 좀 맞붙는 모습이고요. 13.54% 증가하면서 전일 대비 375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1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인데 0.6% 상승하며 77,600원까지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장 초반보다는 약한 모습인데 여전히 2.5%대 상승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보합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0.8%대 상승 보이면서 전일 대비 1,000원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11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급락도 나타나는데 배터리 관련주 LG화학은 2.6%대 하락, 삼성 SDI는 2.6% 마찬가지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똑같이 17,000원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살짝 더 높네요. 63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2.57%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가 커지는 모습인데 LNF도 4.54%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리비안과 GM, 이 전기차 대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있는 관련 종목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0.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SK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 보였던 CJ는 조금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 3.7% 상승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1.9% 상승하며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상위 개인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6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도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1%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35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강한 만큼 좀 장 끝까지 잘 대응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드린 전략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